최첨단 반도체를 만들려면 극자외선 노광 장비, 즉 EUV가 필요한데요. 전 세계에서 이 장비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은 ASML 단 한 곳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ASML에서 만드는 EUV 1년 생산량은 40대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때문에 이 EUV를 어떤 기업이 차지하는가가 반도체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화두입니다. 이를 두고 사람들은 EUV 쟁탈전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이미 EUV 쟁탈전은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ASML C레벨을 만나거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ASML에게 중국에는 수출하지 말 것을 압박하는 일들도 있었죠. 그리고 인텔과 TSMC, 삼성전자가 ASML에게 EUV를 팔아달라고 부탁한다는 이런 뉘앙스의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EUV를 둔 이해관계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과거의 한 이벤트를 알아야 합니다. 바로 2012년 만들어진 ASML의 커스터머 코인베스트먼트 프로그램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고객 공동 투자 프로그램 정도 될 겁니다. ASML은 1984년 필립스와 ASMI가 합작해 만든 회사입니다. 이 기업은 초기 두각을 나타내진 않았습니다. 필립스는 1988년 보유 중이던 지분을 대폭 축소하며 발을 빼기도 했고요. 1995년 ASML의 매출은 4억 1,6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5,600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글로벌 차원에서 보자면 그리 크지는 않았죠. 1994년 ASML과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은 함께 이 EUV 기술을 산업화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EUV의 성공 가능성을 가늠하기는 어려웠고 또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었죠. 하지만 2008년 세계금융위기에도 투자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첫 번째 EUV인 트윈스캔 NXE 3100의 프로토타입이 나왔습니다. 이 프로토타입은 TSMC에 출하됐죠. 2년 뒤 ASML은 6개의 UEV 시스템을 인텔과 삼성전자 등 또 다른 고객에게 전달했습니다. 노광 장비 시장에서 일본의 니콘 그리고 캐논과 경쟁하며 서서히 성장하던 ASML에게 변곡점이 찾아온 때는 바로 이 2012년입니다. 이 초기 버전의 EUV가 고객들에게 전달되었지만 여전히 막대한 연구개발비가 필요했죠. ASML은 회사의 명운을 EUV에만 걸기는 힘들었어요. 그래서 고객 공동 투자 프로그램이 등장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객이 EUV 개발 자금을 댄다. 고객은 ASML의 주식도 산다. 주식 대금은 ASML 기존 주주에게 나눠준다. 고객은 ASML의 새로운 EUV를 선구매할 수 있다. 이 같은 프로그램의 내용은 이례적입니다. 잘 없는 일이죠. 하청업체가 원청업체에게 개발비도 주고 우리 주식도 사라 요구한 거니까요. 반대급부는 대신 우리 제품에 대한 우선권을 줄게 입니다. 통상적인 시장 환경에선 받아들이기 꺼려지는 조건들이죠. 그런데 당시 인텔과 TSMC 그리고 삼성전자는 이 프로그램에 들어갑니다. 이 세 회사는 2013년부터 2017년 사이에 쓰일 연구개발비를 지원하기로 했죠. 지원하는 연구개발비 규모는 13억 8,100만 유로입니다. 이 자금은 450mm 웨이퍼용 EUV를 포함한 첨단 기기 개발에 투입됐죠. 구체적으로 인텔이 8억 2,900만 유로를, 삼성전자와 TSMC가 각각 2억 7,600만 유로를 지원했죠. 이뿐만 아닙니다. 이 세 회사는 ASML의 주식도 대거 매입했습니다. 총 38억 5천만 유로를 들여 인텔과 TSMC, 삼성은 ASML의 지분을 각각 15%와 5% 그리고 3% 확보했습니다. 그러니 고객 기업들이 총 투입한 자금은 무려 7조 원 규모에 달합니다. 그렇다면 TSMC와 인텔 그리고 삼성전자는 무엇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ASML은 인텔과의 고객 공동 투자 프로그램에 대한 공시를 2012년에 했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에 포함된 여러 계약 중 하나가 상업계약이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 계약에 따라 인텔은 지정된 수량의 450나노 및 EUV 장비를 구매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인텔의 초기 구매 약속 및 대량 구매 약속, 그리고 특정된 일정 등을 ASML이 충족해주지 못하면 그 대가로 특정한 상업용 할인을 제공합니다. ASML과 인텔 간 상업계약은 TSMC와 삼성전자와의 계약과도 유사할 것입니다. 공동의 프로그램이니까요. 이제 이 딜의 구조가 보이실 겁니다. ASML은 연구개발비와 투자비를 받는 대신 인텔과 TSMC 그리고 삼성전자가 첨단 반도체 생산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돕기로 한 것입니다.
수십에서 수백조 원의 자산을 운용하는 이 세 고객 기업의 입장에선 EUB를 만들 수 있는 ASML이 본래의 계획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길 그 누구보다 기대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돈 문제로 이 계획에 차질이 있으면 안 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ASML의 실패는 인텔, TSMC, 삼성전자가 치고 나갈 수 있는 기회의 상실로 이어질 테니까요. 그러니 수조 원의 투자 규모는 잠재적 위험을 낮추는 데 그리 커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이 2012년의 고객 공동 투자 프로그램은 10년이 지난 지금 매우 거대한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파운드리 선단 공정 부문에 있어 TSMC와 삼성전자는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했죠. 그리고 인텔은 파운드리 사업 재진입 과정에서 ASML과의 공고한 관계가 매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단 공정 파운드리 비즈니스에서 더 이상의 신규 진입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렸죠. 인텔과 TSMC 그리고 삼성전자가 ASML의 첨단 EUV 기기를 두고 실제 전쟁을 벌이고 있을까요? 이 고객 공동 투자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투자 규모 등에 따라 어느 정도 EUV 공급에 대한 배분이 이뤄져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셋 모두 핵심 고객인 상황에서 정성적이지 않은 요인으로 물량을 조절한다는 것은 ASML의 입장에선 매우 어리석은 선택일 겁니다. 그리고 이 고객 공동 투자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들은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즉, 반도체 제조에 있어 미국의 인텔, 대만의 TSMC, 한국의 삼성전자는 언제나 가장 좋은 노광기기를 쓸 수 있다는 거죠. 아마도 이들이 ASML의 최첨단 기기를 도입하는 시기는 크게 차이가 있진 않을 겁니다. TSMC는 6월 17일 한 컨퍼런스에서 ASML의 차세대 제품을 오는 2014년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고, 인텔 역시 앞서 동일 제품의 초기 물량 5대를 제공받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삼성전자도 머지않은 시기 비슷한 내용의 발표를 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ASML이 지금의 위치에 큰 힘이 됐던 파운드리 3사, 그리고 이제 ASML의 지원 사격이 필요한 그들은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 깊은 유대를 형성하고 있지 않을까요? 누가 더 좋은 기기를 보유하게 될 것이냐는 이들 플레이어들이 큰 틀에서 어떤 관계도를 그려나가는지에 더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